조선야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깊은 산 중에서 한 여인이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양반가의 여식 윤화낭자였습니다. 평소 가마를 타고 다니던 양반가 씨가 험한 산길을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치마폭은 가시덤불에 찢어져 있었고 고운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약초만 구한다면 괜찮으실 거예요. 윤화낭자는 홀린 듯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헌데 이끼가 낀 바위에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탓에 그대로 머리부터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윤화낭자는 충격에 쉽사리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녀린 팔이 파르르 떨리면서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릴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 지게를 지난 사내가 윤화낭자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지게꾼 성태였습니다. 아이고,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이런 험한 곳에 어찌 혼자 오셨는지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열병으로 위독하여 약초를 구하러 왔사옵니다. 혹시 열을 내리는 귀한 약초를 아시는지요? 아, 그러하시군요. 그거 참 큰일입니다. 어디 보자. 그런 약초가 있기는 합니다만 구하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좋사옵니다. 제발 도와주셔요. 성태는 망설였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아리따운 여인네를 보자니 차마 차갑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낭자의 마음이 이토록 간절하시니 제가 모른 척 할 수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지요. 윤화낭자는 성태의 말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성태는 험준한 절벽 근처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찬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성태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영지버섯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면 낭자의 어머님은 분명 다시 건강해질 거야. 성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천년 묵은 고목뿌리 근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태는 그만 발을 헛디뎌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경사진 탓에 성태는 끝도 없이 정신없이 아래로 구르고 말았지요. 그러다가 겨우 나무 뿌리를 붙잡은 탓에 절벽 코앞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벽 아래 애타게 찾아 헤매던 영지버섯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붉은 빛이 도는 각과 윤기 나는 줄기가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는 듯했습니다. 찾았다. 정말 찾아냈구나. 하늘이 도우시는 것인가? 하지만 영지버섯은 절벽 끝 위험한 곳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깊은 계곡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곳이었지요. 성태는 잠시 망설였지만 윤화낭자의 절박한 표정을 떠올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성태는 지게줄을 바위에 단단히 묶고 조심스럽게 절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바위에 손이 얼어붙을 듯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마침내 영지버섯의 손이 닿자 성태는 조심스럽게 뿌리까지 온전히 채취했습니다. 됐다. 됐어. 윤화낭자가 정말 기뻐하겠구나. 얼른 가야겠다. 성태는 영지버섯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지버섯을 소중히 보자기에 싸서 지게에 넣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험한 산길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갔지요. 윤화낭자는 초조하게 약속 장소에서 성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 한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그때 멀리서 지게를 진 성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다리게 했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기 영지버섯을 찾아왔습니다. 성태가 보자기를 풀어 영지버섯을 보여주자 윤화낭자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신령한 버섯을 보며 눈물을 글썽해졌지요. 이런 귀한 것을 정말 목숨을 걸고 구해오신 것이군요.
어찌 이런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윤환왕자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었습니다. 그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옥비녀였지요. 푸른 빛이 감도는 것에 매우 귀중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문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옥비녀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아, 이런 귀한 것을 어찌 받겠습니까? 성태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윤환왕자의 진심을 느끼고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서 가시지요. 이제 서둘러 돌아가 어머니에게 약을 써야겠사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빕니다요. 윤환왕자는 영지버섯을 소중히 품에 안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성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옥비녀를 꼭 쥐었지요. 영지버섯을 우린 약을 먹인 지 사흘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열이 완전히 내리고 의식을 되찾았지요. 윤환왕자는 어머니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원들도 포기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은희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까? 윤환왕자는 성태를 떠올렸습니다. 순박한 얼굴과 진심 어린 도움이 자꾸만 생각났지요. 그러다 보니 서서히 지게꾼 성태에 대한 호기심이 더 피어올랐습니다.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가 점차 특별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지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목숨을 걸고 약초를 구해주시다니. 윤환왕자는 성태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어떤 양반보다도 고결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환왕자는 성태에게 제대로 된 보답을 하고 싶어 그의 거처를 찾아왔습니다. 외곽의 천민 거주 지역에 있는 초라한 초가집이었지요. 윤환왕자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조심스럽게 그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성태가 집 안에서 나와 오물가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따뜻한 물로 몸을 씻겨드릴게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기분도 좋아지실 거예요. 성태는 중풍을 앓고 나이든 부친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성태야.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아들을 두었을꼬. 성태는 아버지의 몸을 씻겨드리고 낡은 옷을 정성스럽게 갈아입혀드렸습니다. 윤환왕자는 숨어서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아버지, 오늘 산에서 좋은 나무를 캐왔어요. 어이구, 오늘 아들 덕에 만나게 저녁을 먹겠구나. 성태는 그러고는 곧바로 밥을 지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지만 효심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었지요. 네가 너무 고생한다. 이 애비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야 당연한 일이지요. 성태는 아버지를 평상에 앉혀드리고 함께 저녁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정겨운 부자의 모습이었지요. 아버지, 요즘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낭자가 어머니가 편찮으다고 하셔서 이를 도와 영지버섯을 캐냈지요. 그래, 착한 일을 하는 게 가장 복받는 일이란다. 윤환왕자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태의 인품을 확인한 윤환왕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았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윤환왕자는 하인과 함께 성태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쌀한 섬과 귀한 약재들을 가지고 온 것이었지요. 성태는 양반가의 여식이 직접 찾아온 것에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낭자께서 이런 곳까지 직접 오시다니. 은인께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고 싶어 찾아왔사옵니다. 부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야, 이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귀한 분이. 아버지, 제가 도움을 드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혹시 안으로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사옵니다. 윤환왕자의 요청에 성태와 아버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허나 거절할 수 없어 안으로 모셨습니다. 양반가 여식이 초라한 초가집에 들어온 모습은 퍽 이상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집이군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윤환왕자는 소박한 방안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화려한 자신의 집보다 이곳이 더 정겨워 보였지요.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을 모시게 되어 송구하옵니다. 아닙니다. 이런 따뜻한 정이 있는 곳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집이지요. 윤환왕자는 차를 마시며 성태 부자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의 아드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제 어머니를 살려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겠사옵니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이 아이가 좋은 일을 했다니 제가 더 기쁩니다. 윤환왕자는 이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참으로 평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순수한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환왕자는 홀로 내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성태와의 만남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편안함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지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 윤환왕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지만 양반가 여식으로서는 하면 안 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윤환왕자의 마음도 그 촛불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만약 시댁 어른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윤환왕자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성태의 순박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마음의 평화가 그리워졌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 그분은 분명 좋은 분이지만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데 윤환왕자는 감정을 정리하려 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성태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이성적 판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요. 아마도 당분간은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어. 이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윤환왕자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허나 결국 못 참고 다시 성태를 찾아갔습니다. 헌데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마당에는 낙엽만 쌓여 있을 뿐 사람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집인데 어디 가신 것일까? 윤환왕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평소 정성스럽게 가꾸던 텃밭도 며칠째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메말라 있었지요. 하여 성태 부자의 소식을 묻기 위해 이웃집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태와 그의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종적을 감췄다는 것이었지요. 사흘 전부터 보이지 않더니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어디로 가셨을까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윤환왕자는 급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성태가 장을 보러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지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성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성태라는 지게꾼을 보셨나요? 키가 크고 순박하게 생겼는데요. 아, 그 친구요? 며칠째 안 보이던데 무슨 일 있나 봐요. 윤환왕자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성태가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혹시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찾아간 것이 문제였을까? 혹시 그 때문에 곤란했을까? 윤환왕자는 하루 종일
곳곳을 헤매며 성태를 찾았지만 허사였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윤환왕자는 성태를 찾지 못할수록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특별한 사람이었지요. 윤환왕자는 거리를 두려했던 것,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성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제발 무사하기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이른 아침, 윤환왕자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관아 근처를 찾았습니다. 혹시 성태가 관아일로 불려간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려 했지요. 관아 마당에는 벌써부터 관리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윤환왕자가 관아 담장 근처에서 수소문하던 중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아전이 동료와 나누는 대화가 우연히 들려온 것이었지요. 그 지게꾼을 잡아들인 일 말인가? 참 어이없는 일이지. 도둑질한 증거도 없으면서 무작정 잡아들이다니. 이방님이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닌가? 윤환왕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성태가 도적 누명을 쓰고 잡힌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실례지만 혹시 성태라는 약초꾼이 잡혀왔나요? 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도둑질로 잡혀왔지요. 헌데 이게 말입니다. 허참, 이렇게 입방아에 올릴 일은 아니지요. 아전들은 말을 흐렸습니다. 이에 윤환왕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여 아전들을 데리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아전들은 술을 한 잔 마시자 긴장이 풀어져서 속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진짜 도둑은 따로 있어요. 이방님과 결탁한 자들이 관아 창고를 털었는데 그 죄를 지게꾼인 성태라는 자에게 뒤집어 씌운 거지요. 그럴 수가. 그럼 완전히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힘없는 천민이라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방님은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고 희생양을 만든 거죠. 윤환왕자는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량한 성태가 이런 부조리한 일을 당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요. 그럼 진짜 도적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방님이 미리 피하게 해줬죠. 지금쯤 멀리 도망갔을 겁니다. 지게꾼만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윤환왕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희생양으로 만들다니. 어쩌겠습니까요? 누가 이방님한테 대들겠어요. 그 지게꾼이 운이 없었던 거죠. 윤환왕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주막을 나섰습니다. 성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요. 반드시 그분을 구해내겠어. 이런 부조리를 그냥 둘 수는 없어. 이에 윤환왕자는 곧바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나으리,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성태라는 지게꾼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사옵니다. 윤환왕자는 관아 정문에 서서 애타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은 싸늘한 눈으로 윤환왕자를 내려다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여자가 관아 일을 논하다니 염치도 없구나. 그만 돌아가라. 이미 정해진 일이다. 이방나리도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도적은 따로 있다는 말을요? 근거도 없는 말에 휘둘려 관아 앞에서 떠들어대는 것인가. 주제도 모르고 나서는구나. 이방의 조롱에 윤환왕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리의 어긋난 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양반가 여식입니다. 그 정도는 나리도 아시겠지요. 그런데 어찌 제 말을 이렇게 가볍게 흘려들으십니까? 양반과 여식이라 하긴 그래서 더 의아하군. 천민 하나를 위해
이리도 발을 뻗고 나설 줄이야. 체면은 어디다 두었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 체면이 무슨 상관입니까? 잘못 잡아간 일을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미 죄인으로 판결이 내려졌거늘 무고라니. 설마 그 천것과 무슨 사사로운 사이라도 되는 거요? 그 말에 사방이 술렁였습니다. 이방은 물 만난 듯 입꼬리를 더 올렸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옳지 못한 일을 바로잡고 싶을 뿐입니다. 제발 다시 살펴주십시오.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진실. 허울, 좋은 말 마시오. 더 떠들면 그 입부터 다스려야 할 줄 아시오. 윤환왕자는 이방의 위협적인 말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호소가 전혀 통하지 않는 현실에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지요. 지금 권위로 진실을 틀어막으시는 겁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어서 돌아가시오. 다시는 이런 일로 관할을 찾아오면 양반가의 여식이고 뭐고 아주 큰일이 날 줄 아시오. 윤환왕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관할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성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이른 아침, 윤환왕자는 감옥 근처를 찾았습니다. 혹시 성태의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지요. 그런데 감옥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처참한 신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곤장 80대째인데 아직도 버티고 있구나. 거참, 끈질겨. 설마 성태님이? 윤환왕자는 담장 틈으로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진 성태의 모습이 있었지요. 그의 등과 다리는 곤장 자국으로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성태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 하면서도 무죄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지요. 윤환왕자는 성태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었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상태로는 며칠 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소. 곤장 100대를 다 맞으면 숨이 끊어질 거요. 그래도 명령이니 어쩔 수 없지. 내일이면 나머지 20대를 다 맞게 될 텐데. 윤환왕자는 이 대화를 듣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성태가 내일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에 정신이 아찔해졌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거 참 안 됐구만. 이미 몸이 많이 상했으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버티기 힘들겠소. 이야기를 엿들은 윤환왕자는 절망감에 무릎이 떨렸습니다. 허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태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를 다졌지요. 마지막 수단을 써야겠어. 성태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윤환왕자는 성태를 향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바쁜 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윤환왕자는 아버지인 곽대감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안 위에는 남편의 관인과 각종 공문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성태님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윤환왕자는 떨리는 손으로 곽대감의 관인을 집어들었습니다. 관인 위조는 중죄였지만 성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상급 관청에서 파견된 조사관의 명령서를 위조하기 시작했지요. 형식은 이렇게, 그리고 관인은 여기에. 공문서 위조를 마친 윤환왕자는 신뢰할 만한 하인을 불러들였습니다. 평소 충성스럽고 입이 무거운 하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 했지요. 충보가
너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부탁하려 한다.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하느니라. 마님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고 수행하겠사옵니다. 이 공문서를 가지고 진짜 도적들의 행적을 추적해야 한다. 놈들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내거라. 윤환왕자는 충복이에게 위조한 공문서를 건네며 자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시에 성태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라고 명령했지요. 알겠사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나이다. 이제 상급 관청에서 파견된 조사관인 척해야 해. 그들의 허점을 이용하는 거야. 윤환왕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들었지만 성태를 구하겠다는 생각에 매우 대담해졌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서려면 이 정도 지략은 필요해. 윤환왕자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위조한 공문서, 하인을 통한 증거 수집,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었지요. 이제 실행만 남았어. 다음 날 이른 아침, 윤환왕자의 치밀한 계획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충복이가 발에 땀나게 돌아다니며 찾아다닌 결과 진짜 도적들의 은신처를 발견한 것이었지요. 뒷산 언저리의 허름한 폐가에 숨어있던 도적들은 이방과 결탁하여 관아 창고를 털었던 진범들이었습니다. 마님, 찾았사옵니다. 정말이냐? 확실한 것이냐? 예, 저들이 훔친 물건들도 그대로 숨겨두고 있사옵니다. 이방놈과 나눈 돈도 있고요. 윤환왕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성태의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찾은 것이었지요. 하여 가짜 공문서를 받들고 파견된 조사관이 주막을 급습했습니다. 상급 관청에서 파견된 조사관의 등장에 도적들은 완전히 당황했지요. 상급 관청 명령이다. 모두 꼼짝 말고 엎드려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관아 창고 도난 사건의 진범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모든 증거가 있으니 변명하지 마라. 도적들은 예상치 못한 급습에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숨겨둔 훔친 물건들과 이방으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발견되었지요. 두모! 이방놈이 분명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나 말이다. 이놈이 도대체 무얼 하는 거야? 윤환왕자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긴장감과 함께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이 모든 증거물들을 압수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백서도 받아야겠다. 도적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 이방과의 결탁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지요. 모든 것은 이방님의 지시였습니다.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무고한 지게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한 것도 이방님이었어요. 역시 그렇군. 부패한 관리가 무고한 백성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로구나. 윤환왕자는 자백을 듣고 그동안의 억울함과 분노가 해소되면서 깊은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지요. 이제 성태님의 무죄가 완전히 증명되었어. 모든 증거와 자백서를 확보한 조사관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이제 관리 이방의 비리를 만천하에 드러낼 차례였지요. 윤환왕자는 곧 성태가 석방되고 진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이는 저 도적놈들이 멋대로 지어낸 것이오. 나는 아니란 말이오.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방은 끝끝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은 무언가 눈치를 채고는 발버둥을 치며 외쳤습니다. 전현이오. 저것이 분명 관문서를 위조하여 거짓 증거를 제시한 거요. 마지막 발악으로 윤환왕자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윤환왕자는 두 눈을 딱 감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관인을 위조했사옵니다.
허나 그것은 권력을 앞세워 무고한 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저자를 벌하기 위한 일이었사옵니다. 무슨 이유든 관인 위조는 중죄다. 너도 이제 죄인이 되는 것이다. 윤환왕자는 이방의 위협에도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했지요. 부패한 권력 앞에서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죄라면 기꺼이 그 죄를 지겠사옵니다. 윤환왕자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양반과 여식이 천민 따위를 위해 이런 짓을 하다니. 가문의 명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문의 명예를 걸고 넘어지시기에는 그대의 범죄가 더더욱 무겁지 않소? 이고을 그 누구도 그대가 청렴결백한 관리라고 생각하지 않소. 그대야말로 부끄러운 줄 아시오. 윤환왕자의 말에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사옵니다. 옳은 일이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은 법이다. 관인 위조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기꺼이 그 처벌을 받겠사옵니다. 저와 함께 벌을 받으시지요. 윤환왕자가 외치자 사람들은 놀라워하였습니다. 숭고한 모습에 저마다 감탄을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윤환왕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감동받은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관아 앞에 모였지요. 이들은 모여서 하나같이 윤환왕자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백성들의 분노와 감동이 한데 모인 가운데 마침내 누군가 관아에 달린 신문고를 세차게 쳐올렸습니다. 묵직한 북소리가 한밤에 하늘을 갈랐고 백성들은 점차 고요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이윽고 상급 관청에서 파견된 감찰관과 군졸들이 급히 들이닥쳤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어째서 신문고를 울린 것이냐? 부디 저기 있는 윤환왕자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무고한 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계십니다. 감찰관은 웅성이는 군중을 뚫고 관아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윤환왕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윤환왕자의 떨림없는 눈빛과 함께 그녀가 제출한 자백서와 증거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이방은 큰 죄를 지은 것이 된다. 아니옵니다. 저 문서가 위조된 것이옵니다. 저 여자가 꾸민 일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진위를 가리기 위해 먼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 감찰관은 이방을 포함한 관련 관리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명령하였고 도적들과 은닉물품, 자백서가 일제히 정리되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이방은 두 눈을 부릅뜨며 바닥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이게 다 저 계집 때문이다. 저 천한 지게꾼 때문에 내가 그 입 다물라. 너의 죄가 하늘을 찌르거늘 어찌 감히 남을 탓하느냐. 그날 새벽 감찰관은 친히 감옥으로 향하였습니다. 곤장을 맞고 혼절한 채 묶여있던 성태를 발견하고는 안타까운 눈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서 문을 열고 그 자를 풀어주라. 이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다. 간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급히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성태는 아직 정신을 온전히 차리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끝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낭자 특유의 향기와 함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태님, 성태님, 이제 괜찮으십니다. 제가 왔습니다. 윤환왕자는 성태의 손을 꼭 잡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태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윤환왕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화, 낭자, 네,
저 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며칠 뒤, 성태는 치료를 받은 뒤 천천히 몸을 회복해 갔습니다. 윤환왕자는 날마다 약을 다리고 정성껏 간호하였습니다. 그 사이 관찰사는 윤환왕자의 용기와 공로를 치하하여 관인을 위조한 거는 특별히 면제하였으며 이방은 파직된 뒤 장형에 처해져 유배되었습니다. 무고한 성태는 무죄를 선포받고 관가로부터 배상까지 명령받았습니다. 성태는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윤환왕자와의 관계도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허나 둘 사이의 신분 차이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환왕자의 어머니가 병상에서 성태를 불렀습니다. 너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니라. 윤화를 부탁하마. 그 아이 마음은 이미 너에게 가 있더구나. 그날 이후 윤환왕자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집안을 설득하였고 마침내 성태와의 혼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대한 혼례는 아니었으나 그 누구보다 진심 어린 맹세가 오간 자리였습니다. 윤환왕자는 하얀 비녀를 꽂고 성태는 정갈한 옷차림으로 조상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굽은 길이라도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목숨처럼 아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고을을 떠나 외광 마을에 조촐한 집을 짓고 살아갔습니다. 성태는 여전히 지게를 지고 다녔고 윤환왕자는 초라한 옷을 입고도 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보다 서로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겼지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